포이맨 칼럼, 이스라엘 탐방, 팔레스타인 땅 3. 지방교회 이스라엘 탐방팀은 2012년 10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스라엘을 탐방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세 번째로 그 당시 연구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A.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넘겨받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은 이스라엘의 민족국가를 인정해준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맥마운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은 이중으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2년에 국제연맹으로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받았습니다. B.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이주.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러시아에서 이주해왔고 약 3만 5천 명, 이들은 농업 공동체인 키부츠와 모샤우를 설립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로 폴란드에서 이주해왔으며 약 6만 명, 이들은 소규모의 사업체와 건축회사, 경공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히틀러의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약 16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의 문화생활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는 유럽 내 유대인들의 귀환을 부채질했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독일과 싸우는 영국을 도와 훌륭하게 전쟁을 수행했지만 영국은 유대인의 독립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C. 이스라엘 독립선언. 결국 1947년 영국의 의임 통치권은 유엔으로 넘어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팔레스타인을 유대국가와 아랍국가로 분할하여 독립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분할 계획에 전면 반대했고 유대인들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이 공격에 대항하여 외부로부터 무기를 들여와서 서예루살렘, 하이파, 티베리아스, 제파트, 요파 등의 도시들을 탈환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 구리온은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D. 제1차 중동전쟁. 독립을 선포한 그날 밤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5개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모두 격퇴하였습니다. 전쟁 기간 중 유엔이 중재에 나섰으나 아랍 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아랍 연합군은 전열을 정비하여 재침략하였으나 오히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2. 제2차 중동전쟁. 제1차 중동전쟁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대량 이민과 아랍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950년 귀향법을 제정하고 이민부를 두어 약 100개국에서 이민해온 유대인들을 수용했습니다. 1956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제2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시간 만에 시나이 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중재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했습니다. F.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 아랍 국가들은 계속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고립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이집트의 국경을 넘어 카이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아랍 연합군의 전투기를 폭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3일 안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및 가자 지구에 이르는 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후 요르단, 시리아의 공격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국경선을 확대하였습니다. 1967년 11월 유엔은 이스라엘은 6.1 전쟁 이전에 군사 분계선으로 철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중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당시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 욤 키푸르 전쟁. 아랍연합군은 1973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시나이 반도와 골란고원을 기습하였습니다. 이것이 욤 키푸르 전쟁이라 일컫는 제4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만에 상대의 전력의 절반을 파괴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기선을 제압하여 이집트와 시리아를 압박하였고 이후 유엔 안보리의 중재로 휴전을 결의하였습니다. 4차례의 중동 전쟁 결과 아랍국들은 무력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번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오히려 유엔이 정한 지역보다 50%가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은 4차례의 중동 전쟁을 통하여 현재의 국경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 재건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1964년에 비밀 저항 조직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결성하고 대이스라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에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여 팔레스타인 자치국가 건설에 합의하였고 1994년 7월 5일에 팔레스타인은 자치국가 수립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03년 4월 미국과 유엔,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2005년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동 평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2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38년 만에 종식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 해결된다. 이상을 살펴볼 때 팔레스타인 땅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에 대한 3가지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2500년 만의 독립이죠. 둘째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의 성전 건축입니다. 2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1가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3 성전이 실제로 세워진다면 마지막 한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시대의 표적들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아랍 국가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땅 문제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